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특목실장 김주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발표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생기는 많은 변화 중에서 크게 선택 과목, 그리고 내신 절대평가, 그리고 그로 인한 대입 변화, 이렇게 세 개의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예고안입니다. 핵심 검정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은 해당 과에서 플러스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상위권일수록 작은 점수 차이가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결국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인문계열은 미적분과 확통, 그리고 이공계열의 경우는 미적분, 확통, 기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으면 대입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진로라든지 어떤 과에 들어갈지 명확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과 과학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취평가제입니다. 자, 우선 이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주목할 부분은 1학년 공통 과목은 바로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성취평가제는 2학년, 3학년에 이수하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모든 학년이 상대평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만약에 3등급을 받더라도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대입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취평가제는 A라는 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학년 때 3등급 초반 정도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노력하면 1등급, 2등급으로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성취평가제가 진행되면 보시다시피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모두 다 동일한 A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는 절대로 1학년 때 1,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을 내신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2, 3학년 때는 올 A를 받게 될 거니까요.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다 A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학년 성적은 실질적인 변별, 그리고 2, 3학년들은 올 A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A를 받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석자고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이 받기 어렵다는 걸 어머니들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A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현재 중학교에서는 모든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A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던 시절, 그때는 어땠을까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중학교에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다음 해의 기사를 제가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표는 바로 학교별로 성취도 A등급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떤 학교는 40%가 넘는 학생들이 A를 받았고요. 어떤 학교는 2%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표는 같은 학교에서 1학기와 2학기 A등급의 비율이 보여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5학년 학생들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첫 해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과연 첫 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40%에 해당하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10%짜리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평가제 시험이 무조건 쉽게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중학교 학생들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로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런 친구들 내신 준비를 시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부해라. 어머니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아이들한테도 꼭 명심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대입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큰 이슈만 살펴보면 수능의 절대평가,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통합, 그리고 논서 수령 문제의 도입입니다. 먼저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과목이죠. 그러면 과연 영어 과목의 1등급, 즉 A등급은 얼마나 받을까요? 자, 이게 절대평가 실시 이후 5년간 영어 과목에 대한 1등급 비율입니다.
5년간 평균 한 8%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서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보다 물론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절대적인 수치는 늘어나겠지만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신과 다르게 변별력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로 공부하던 학생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무난하게 A를 받던 학생들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수능을 보게 됩니다. 학교 내신에서 A등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내신과 상관없이 열심히 자기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격차는 현재 상대평가 시절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A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실력,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수시와 정시의 통합인데요. 내신도 성취평가, 그리고 수능도 절대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신의 강점을 가진 아이들은 수시 준비를 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시 준비를 하는 상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입에서는 기존처럼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모두를 함께 평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내신만 또는 수능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서 수령 문제의 도입인데요. 대입에서 논서 수령 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일본에서 2013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채점 공정성과 채점 기간의 선정 등의 이유로 현재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대입에서 논서 수령 문제를 도입하고 그것이 어떠한 변별력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서 수령 문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원 학과별로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드린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죠.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로 바뀌지만 대학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을 상대평가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을 상대평가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죠. 마치 수능 이전의 대학별 고사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라는 제도의 안주에서 편하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내신 그리고 수능을 A등급, 1등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최종 관문이라고 하는 상대평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술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술 면접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와 면접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자, 위의 표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의 표는 서울대 평가 방법이고요. 아래가 경기 북가고의 평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별 구술 평가의 축소판이 북가고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평촌 CMS에서도 북가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북가고 입시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 어떤 카페에 올라온 글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평촌 지역에서는 총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학원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합격을 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13명 전원 저희 평촌 CMS 학원 재원생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평촌 CMS 영재관에서만 무려 18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5분의 1이 저희 학원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학원 실적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평촌 CMS는 이미 절대평가 안에서도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부 환경,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설계하는 메타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릴레이 멘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평촌 CMS 학생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공부하고 성장했는지는 사실 이 실적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평촌 지역의 학생들이 어떠한 입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은 지금까지 평촌 CMS가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크게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입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학생들이 대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 평촌 CMS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모두 마쳤으니까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